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오늘이 어느덧 8월 31일 말일인데요. 이제 내일이면 9월 1일 9월이 되는 만큼 9월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9월에는 또 우려와 기대가 되는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9월의 전망을 좋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사부터 보면 BTC, 이 비트코인이 최악의 달 9월 접어들면 큰 폭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사를 좀 보면 이 비트코인이 1년 중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는 9월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17,500달러 지지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역대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보면 지난 2015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는 비트코인은 매년 9월 가격이 내려갔는데 평균적으로 약 6% 정도 하락했다. 흥미롭게도 이는 뉴욕 증시의 하락과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전통 자산 시장에서도 이를 9월 효과라고 부른다. 투자자들이 9월 여름 휴가를 다녀온 뒤 시장 포지션에서 빠져나와 세금 손실을 막기 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주식과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 암호화폐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이 2017년 이후로는 정말 이렇게 계속 양봉을 가다가도 9월 달에는 음봉이 나왔고, 그 이후로 계속 9월 달마다 음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9월 달에 음봉이 나왔고, 또 2020년에도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9월 달에만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 이 이전의 데이터도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냥 보니까 2012년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은 그래도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뭐 9월이라고 뭐 하락하는 법도 없으니까요. 뭐 아무튼 이렇게 9월에 떨어지는 하락의 이유가 뭐 휴가를 다녀온 뒤 뭐 세금 손실을 막기 위한 뭐 이런 영향으로 해석도 하지만, 뭐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시기 패턴으로 봤을 때 9월 달에는 약세를 전망한다라는 이런 기사도 있고, 또 그리고 9월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9월 연준 금리 인상, 또 이더머지 위험 요소가 겹친다. 그래서 암호화폐 초긴장 모드다 라고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9월 중순쯤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이 이제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가격적인 상승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더리움 머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선 이 9월 중순쯤에 일단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이 성공적으로 전환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 업데이트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발견이 된다면 오히려 이 혼란이 가중돼가지고 이것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돼서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일단 9월에는 이 연준으로 다시 한번 시선이 쏠릴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 이 9월 2일에 미국 실업률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 8월 5일에 이 고용지표들이 발표가 될 때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측치보다 2배가 넘고, 또 실업률은 보시는 것처럼 3.6을 예측했는데 3.5로 0.1%포인트 오히려 하락하면서, 연준이 그동안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막강한 이 고용시장을 들어서 아니다라고 한 건데, 그것이 실제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9월 2일에 이렇게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데, 이 고용시장이 아직 탄탄해서 이 연준의 말발이 계속 유효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9월 13일에는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CPI도 지지난달에는 9%를 넘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몇십 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그래도 지난달 발표에는 피크아웃을 해서 예측치보다도 떨어진 8.5%로 좀 그나마 안도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9월 13일에 발표될 CPI 예측치를 보면 8.7%로 이렇게 되면은 지난달에 8.5%보다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꺾이지 않았다라는 우려가 나올 것이고 또 연준은 더욱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파월도 지난 잭슨 홀 연설에서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냈지만 9월달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경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22일 날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9월 22일 금리를 결정하고 나면 이제 남은 FOMC는 11월과 12월 이렇게 두 번밖에 남질 않아요. 그런데 또 11월에는 중간선거도 있는 상황이라 아마 이 11월과 12월에는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 폭보다 낮아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이 금리 인상폭이 50bp의 빅스텝이냐 아니면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걸 보시면 오늘 기준으로 시장의 예측을 한번 보면 지금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라고 점치는 비율이 70.5%로 시장은 좀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 연준은 고용시장이 강하다라는 이유로 확실히 이 인플레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한다라는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과 통상 반대의 흐름을 보인다라는 이 달러 지수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는 만큼 우리나라의 환율도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자의 환율인데 우리나라 미달러 환율이 1352원까지 돌파를 해서 이것이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기사를 보시면 골드만삭스 영국 물가 상승률이 에너지값 상승의 22%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사까지 오늘 나왔는데 영국을 비롯한 이 유럽이 이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렇게 영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22%에 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유럽 국가 역시 이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까지도 이 경고등이 켜지면서 어두운 전망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근본적인 해결은 나오지 않고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분석을 살펴보면 비트코인 18,300달러에서 19,500달러 장기 지지선 리테스트 예상이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단기 모멘텀 상실, 장기 하락 추세 내 리스크 증가로 하락했다. 단기 과매도는 며칠에 걸쳐 안정화될 것이며 이후 18,300에서 19,500달러의 장기 지지선을 리테스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거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9월은 최악의 달이었다. 지난 5년 동안의 비트코인은 9월에 평균 약 10% 정도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비트코인이 이 나스닥 개장과 함께 좀 하락을 보이더니만 한 새벽 1시쯤에는 19,500달러 선까지도 떨어지면서 정말 리테스트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2만 달러 선까지 반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장기 지지선 리테스트를 어느 정도 보일 것이라는 이런 예상도 나오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좀 끔찍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미 이코노미스트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버블 붕괴를 주도한다. 그래서 7,0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보면 이 해리 텐트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은 닷컴 버블 붕괴 당시 아마존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버블 붕괴를 주도할 것이라고 진단을 하면서 닷컴 버블 붕괴 당시와 달리 현재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 거시적 상황까지 좋지 않다. 이를 감안하면 비트코인은 7,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리 텐트가 누구길래 이런 발언을 했나 해서 이 해리 텐트가 누구인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해리 텐트가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1980년대 말 이 일본 경제가 절정에 다다랐을 그 시기에 일본이 앞으로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면서 좀 유명세를 탄 경제학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올해 5월 달에 이런 인터뷰 기사도 있더라고요. 미 경제학자 비트코인 3,000달러까지 추락, 다음 글로벌 붐에서 50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비트코인이 3,000달러 혹은 7,000달러까지 폭락한 후 2037년까지 50만 달러나 100만 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 전 세계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랑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돈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표준이 될 것이지만 아직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지 못했고 또 충분히 크지도 않고 널리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서 가장 낙폭이 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니까 피터 시프처럼 비트코인 비관론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작용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비트코인 시대가 오지 않은 만큼 지금처럼 하락 시기에 좀 낙폭이 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37년에 50만 달러나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다는데 2037년이면 앞으로 15년 후예요. 그런데 15년 후면 저도 이제 거의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됩니다. 근데 정말 그때가 되면 진짜 이 암호화폐 세상이 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갑을 앞두고 있는 그 나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끔찍하긴 하지만 또 워런 버핏을 보면 이 워런 버핏의 순 자산이 어떻게 쌓여갔는지를 보면 이게 이제 나이대로 나온 건데 보시면 시간이 갈수록 워런 버핏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도 보시면 거의 60대 이후로 해가지고 자산이 급격하게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봐도 정말 부자가 되는 데에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물론 다음 반감기인 2024년 이후만 해도 분명히 이 시장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띌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분명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 데이비드 곡슈타인 이분이 유명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이분이 말하기를 비트코인은 현재 떨어지는 칼날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얘기는 이 비트코인이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잡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떨어지는 칼날 하면 누구나 무서워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무서워할 때 소수만이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 소수는 부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무서워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방에 몰빵으로 들어가지 말고 분할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기회라는 놈은 지금이 기회야 하고 오지 않아요. 지나고 보니 기회였다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을 보면 이 9월이 좀 힘든 한 달이 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록 이 9월이 힘든 한 달이 될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장기 투자자인 만큼 멀리 보고 이것을 기회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